오늘 오후장에 이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뉴스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은 물론 이미 오후장에 지금 홍남기 경제부 총리가 이 3억 원은 이미 2017년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완화를 할 의지가 없다라고 밝힌 바 있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대신에 이 세대별로의 합산 부분은 개인별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의 살짝 조정된 완화를 가능성을 조금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주식 비중이 큰 개인분들에게도 연말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뉴스인데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내려지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장을 위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이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2주 만에 뵙는데 그때는 시장이 어땠나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딱 공교롭게도 지금 지수대 정도에서 지난번 방송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동안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추석 연휴 이후에 그 시장에 대한 좀, 관망세, 그리고 오늘 장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좀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이제 좀 더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나올 것인지,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시장은, 자, 오늘 또 이제 한 21선 정도의 이제 상승이 21선 안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역시 저는 뭐 지난 3월부터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자, 포지션 외국인들의 지금 포지션 현물 포지션을 좀 줄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은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5,500억의 이제 선물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보는 시장 일단 계속 당분간 좀 박스 흐름이 좀 진행이 되지 않겠냐로 보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869포인트까지 오늘 21선 안착이 진행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장 역시 일단은 하단선 800에 상단 900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당분간 좀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지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예, 자 먼저 오늘 그 미국 시장의 이제 흐름들을 잠깐 좀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좀 많이 좀 반등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요. 현재 21선에서 이제 운동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2%좀 하락으로 좀 마감이 되고요. 자, 아마존닷컴, 테슬라죠. 테슬라도 지금 이 박스권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까지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만은 일단 미 증시도 지금 당분간 이제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에 얼마만큼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오늘 시장을 봤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수소 테마, 그러니까 이 성장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두산표슬이 이제 유증을 발표한 이후에 순환매가 좀 나타났었죠. 이제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약간 이번 낙폭과도 이제 대장으로 약간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가 사실 음봉 떨어졌는데 이 테마주 안에서도 이제 순환매가 좀 나타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풍력 관리 섹터들 보게 되면 이제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CS 윈즈, 그리고 CS 베어링, 동국 SNC인데,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성장주들이 더 갈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주들, 예,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의 상승과 그동안 낙폭과대 종목군들로 이제 부각이 됐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타났는데, 일단 오늘 사실 SOE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 대비해서 이제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관점은 일단 오늘 뭐 화학 섹터들도 이제 많이 좀 올라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역시 시장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낙폭과대의 반등이 좀 나타나는 시장으로 봐야 되겠고요. 좀 관심주를 좀 볼 수 있는 게 SOE 같은 경우 좀 눌림 시 이제 매수하는 관점, 그리고 SK 바이오판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좀 출회가 됐지만 또 외인들은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자, 솔브랜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사실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도 좀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5만 주 정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위에서 좀 급등한 종목군들보다도 좀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군들의 좀 상승이 좀 나타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뭘 볼까요? 예, 내일장에서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저는 수급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외인들의 이제 매수는 크게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예, 300억 정도, 그 기관이 한 70억 정도인데 중요한 건 저는 내일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이죠. 자, 오늘 한 5천억 정도의 선물 매수를 했지만, 자, 내일 만약에 외인들의 매수가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지수가 이게 상승 전고점을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인버스죠. 네, 우리가 고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면 3,995원선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지수 상승이 나타나면 고퍼스 같은 경우, 인버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내려올 때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전략이고, 내일 체크 포인트 아까 그 현물 쪽에서는 예, 외인들의 이제 수급이 매도가 나오는지 여부, 기관들이 계속 최근 들어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 거래소 쪽에서 기관들의 연속적인 수급 매수, 그리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매 동향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고요. 코스닥 시장 쪽에서 일단은 869포인트 선인데 이제 정고점이 900포인트 선입니다. 그러니까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권 대응 전략이니까 그 부근까지 갔을 때는 약간의 좀 현금을 마련을 해놨다가 다시금 또 이 직전 저점 부근에서는 또 주식 비중을 늘리는 이런 대응 전략을 세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이제 어떤 전략이었냐면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를 하고 단기 대응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단기 종목 중에서 이제 많이 좀 올라왔던 종목들이 하나솔루션 이런 종목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기 포지션, 그러니까 지난 9월 25일에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스권으로 하단과 이제 상단이겠죠. 상단이 한 48,000원선인데 상단선까지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이렇게 해서 박스권 전략으로 내일장 좀 대응이고, 또 이번 주 후반까지 역시 다음 주 제가 이 절대절 할 때까지는 이 박스권을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 증시 지금 이번 주에는 조금은 짧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있는데 이 부분은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지, 내일 있을 실적 발표라든지 그 이후에도 이제 실적이 꾸준히 좀 나오게 될 텐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두고 계신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오히려 이제 고점을 찍었었죠. 고점을 찍고 7월 달이었습니다. 7월 29일 종료에서. 그리고 이제 빠졌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좀 실적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실적이 좀, 예상치 어닝보다 좀 좋게 나오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정고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은 약간 그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으로 좀 주가가 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급등이 나오다 이런 건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지수가 2,386포인트 선이고요. 정기전자 업종들의 어떤 지수를 포인트를 보게 되면 22,400포인트 선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정고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서 역시 그 기관들 수급과 외국인들 수급 체크를 좀 하는 전략이고요. 예, 일단 수급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그 가이던스, 그러니까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의 수급 매수를 하는지 여부를 보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선물 매수 동향들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꽤 오랜 기간 동안은 지수에 대해서 박스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부근까지 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고, 또 많이 하락했을 때 직전 저점 부근까지 갔을 때는 종목을 매수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SO일 같이 그동안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성장주 섹터, 그 가운데서도 특히나 이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드러내고
고 있는데요. 수소나 풍력,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는 여전히 좀 메리트가 남아있는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은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 수급에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드린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어진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 귀 기울입니다. 종목 고민 많이 해결해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